다른 나라 미래통합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분들, 우리나라 분들이 아니죠 이분들은.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오전에 이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회의가 이제 결국 공관위에 이 공천에 대한 추인 또는 뭐 제의 요청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었던 것 같은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공천에 있어서 저는 황교안의 공천 실패라고 보거든요. 전략도 없고 어떤 선명한 결도 없는데 그래서 중간에 민경욱을 다시 되살리는 방식은 그 미래통합당의 공천에 잘못된 것을 그냥 그대로 딱 보여주는 단편적인 애 중에 하나거든요. 그 민경욱은 살려주고 뭐 이를테면 권성동이라든지 홍준표라든지 김태호라든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소속 출마 이 행렬이거든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뭐 TK 정도에서는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쳐도 이게 계속 김재원도 잘렸죠. 네. 김재원. 이 사람들 다 지금 수도권에 공천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강효상도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재배치하는 거 떠나서 인물이 일단 없기 때문에 인물이 없는 상태에 재배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컷오프하고 저 깜짝 놀란 게요. 홍준표 씨가 이야기를 하는데 당대표를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황교안 체제가 들어섰어. 근데 한 번도 황교안 연락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력 진짜 없죠. 어떻게 누가 누구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황교안이 전직 대표한테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죠. 전직 대표라 함은 홍준표 대표한테 한교안 현직 한 번도 대표가 연락한 적이 전화를 네. 번호를 몰라서요. 모를 수도 있고. 황교안 직전 대표가 홍준표인가요? 김병준이 중간에 있었죠. 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있었는데 그럼 김병준한테는 했나요? 아 거기는 참 세종가라고 지금 하긴 안 했을 수도 있겠네. 아니 대통령 사람이 권한대행하신 있을 수 분이 밑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거지 그거를 직접 전화하고 그러는 거 맞지 않아요. 아니 근데 놀라운 게 이 정치력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죽했으면 홍준표 씨가 기자회견할 때 그냥 황이라고 표현해요. 황. 당 대표도 아니고 황이 또 황측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감정 골이 진짜 굉장히 빈정이 깊거든요. 상한 거네요. 근데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당 대표로 새로 들어왔으면 가장 먼저 만나는 대상 중에 하나가 전직 당 대표들 만나가지고 왜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 만들잖아요. 싫어도 연락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야 이분 진짜 정치 정말 독특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아주 사이가 극단적으로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그냥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전 당의 대표인데 그로부터 피해를 받은 누군가가 대표가 됐으면 만나고 싶을까요? 우리 추미애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났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그건 또 좀 다른 거죠. 네. 결이 다른 건데 그래도 대통령 후보였고 당에 선출된 대표인데 직접 선출된 대표고 책임지고 물러나고 그러면은 다들 이제 합심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실은 전직 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라도 공천을 주는 게 먹잖아요. 아니 공천을 주는 게 맞는 거죠. 공천을 안 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김현 부총장님은 괜히 저렇게 하면서 싸움 붙이기 나오시고 그러는 우리 방송 진심은 꼭 뭐 줄 생각은 아니 줄 그리고 필요는 없다고 이번에 생각할 거예요. 황과 김이 합작한 협잡 공천으로 공천이 배제돼서 가장 황당하다. 참 찰진 표현. 합작한 협잡 공천. 이 양반 이런 말 잘하잖아요 원래. 이 표현 진짜 좀 써먹으면 좋겠어요. 합작한 협잡 공천. 근데 아마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무소속 연대를 만들겠죠. 자기 혼자 그냥 괜히 튀어서 이러는 건 아니다는 명분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기 원장님 그 야당 때는 네. 현역 의원이 국회의원의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국민의당에게 완전히 포위돼서 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당에 계셨던 현역 의원들이 몽땅 나가서 호남의 경우 거기서 이제 출마를 하고 우리는 공천을 굉장히 우리가 그때 협잡 공천을 한 겁니다. 예, 김 계보 수장이자 원로께 정치 원로께서 갑자기 저런 쉬운 문제를 저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하시니까 굉장히 몸둘 바를 그런데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교안 대표나 김용호 위원장이 물론 아주 단순한 그만두셨겠지만 거죠. 단순한 거죠. 황교안 제가 그건 왜 단순하다고 생각하냐면 이정현 의원이 영등포에 왔잖아요. 근데 그게 종로에서 뭐 누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든 없든 생각하든 자기 나름대로는 빠진다고 하면서 딴 지역을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영등포나 어디를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무소속으로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야권 단위로 뭐를 달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정현 의원한테 아니 왜 입당도 안 받아주냐.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 황교안 대표는 본인한테 약간 비슷하거나 머리를 들이밀거나 엉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머리가 좀 큰 사람은 다 날리는 거예요. 애초에 이번에. 그냥 싹을 자르는 싹 거. 날리는 게 적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MB식 공천이잖아요. 아니, 그게. 왜냐하면 MB가 그렇게 그래서 했잖아요. 홍준표 아웃, 김태호 아웃, 유승민은 불출마. 유승민은 어차피 본인이 그랬고 네. 그래서 출마한다고 했으면 분명히 저는 험지로 보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정현은 입당도 안 시키고 등등등등. 그래서 무조건 김병준 세종 그러니까 험지가 아니고 사지라는 거니까 사지. 왜냐하면 자기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여요. 자기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다 떨어뜨린다. 한 놈도 당선되면 안 된다고 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선대위원장에서 나는 전국을 돌아다녀서 떨어졌다고 명분을 만들어서 전 돌아다닐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떨어질 아니 거예요. 반역하고 있잖아요 지역에서. 아니 지역 하다가 중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떨어질 거라고요. 그리고 남들은 그렇다고? 묶어서 떨어뜨려가지고 한 놈도 당선 안 시키는 작전으로 저는 갈 거다. 그래서 떨어지고 그 다음 물 도모하지 않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정치를.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함에 그렇게 있어서? 생각하는 거지. 본인은 어차피 다 떨어지고 나면 그 주에 자기가 그래도 다음번 지금 근데 대권 후보로 가지 대권 않겠네. 후보도 3위잖아요. 지금 밀렸잖아. 이재명 도지사한테. 아니 그거를 정치 원로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냥 어떡해요. 자문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더 이제 깊은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TK는 늘상 그런 식으로 그냥 원칙 없이 뭐 물갈이 당한단 말이에요. TK가 대략적으로 보면 곽상도는 살아났는데 곽상도가 김재원은. 예를 들면 곽상도가 너무 지역 관리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부적격자 판정까지 나온 상황이었는데 곽상도는 그냥 일종의 단수공천 비슷하게 가고 나머지 준비했던 사람들은 날라가고 이런 방식이란 말이죠. 또 어떤 지역은 지역 활동 잘했는데 그냥 날리는 경우도 빼내고. 있고. 그러니까 늘상 TK라고 하는 지역은 무소속으로 이렇게 홍준표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저쪽 사람들이 당선이 되고 보니까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혁신 이미지 주려고 막 자르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여당이었어요. 2008년도도 여당 총선이었고 2012년도도 여당 총선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동원된 총선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기관이 권력 기관이 뒤에서 심리전을 펼치면서 그 여론전을 했기 때문에 간변 단체가 작동이 되고 그러니까 미세하게 이길 수도 있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김현 부총장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치 원로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왠지 느낌이 왜 우리가 야당 걱정하지? 제가 늘 선거를 빡빡하게 보는데 코로나 경제 이런 등등 그다음에 보수의 어떤 나름 통합 이런 것 때문에 선거가 나름 빡빡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국면이 갔다고 생각했는데 왠지 조금 변곡점을 하나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제 코로나와 경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렵지만 아무리 욕을 하려고 해도 정부가 워낙 그래도 선방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안전과 안정을 시구하고 그다음에 저 사람들이 마치 조금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공천에서 자르는 걸 했는데 실제 결과를 보니까 빼고 나서 꼽은 게 영 엉터리로 꼽은 데다가 무소속 연대가더라고 하면서 이게 팽팽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결국은 저기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로 딱 보이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고 그것이 어제 오늘 나타난 여론조사에도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제 그 미래통합당인가 모시게 해가지고 통합하면서 조금 짜라 붙은 것처럼 보이던 국면이 천장을 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저는. 근데 이 네. 무소속으로 나가신 분들이 다 살아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가나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니, 이제 옛날에 엉망되는 친박연대 거죠. 삘이 날 엉망. 정도인데 한번 보세요. 엉망되는 거예요. 지금 대구 중남구 선거구에 그 열심히 준비하신 분이 있더만요. 도건우 씨라고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청장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말이 딱 그거 같아요. 지역구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되었던
곽상도를 말하는 거예요. 각상도는 어. 우리 때문에 공천 받은 거 아니에요? 새날에서 제가 잘못. 경선도 없이 단수보로 추천하고 어. 말았다.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태욱 공천 배제에 대해서 지금 무소속 나갈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정태욱 지역구에는 보면은 대구 북구갑인데 이진숙 이 양반 그래서 공천될 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분은 다음에. 되겠네. 다음에 지금 경북에 가면은 백승주도 공천 배제됐어요. 그 국방부 차관 출신. 김석기 의원은 지금 용산으로 뭐 출마한다는 예, 설이 있잖아요. 김석기가? 예, 그런 얘기가 그 미친놈이지 얼핏 그 김석기. 어디로 간다고요? 아니 이것도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경주이긴 하는데 제가 얼핏 용산에 출마한다는 얘기를 아니 김석기 용산 나오면 그 자체가 완전 선거에 어마어마한 이슈가 아니 되거든요. 그런 얘기 좀 찾아볼게요. 어. 용산 그 얘기를 말대래.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지금 그 무소속 연대 개념으로 제대로 출마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민주당이 조금만 약진해주면 몇 석은 뺏어올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네 나온 이정현 의원도 이 무소속 연대 할 수도 있겠네. 하라고 하세요. 좋잖아. 참 정말 변수가. 그쪽 많구나. 표 깎아먹는 데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TK 정도는 그러니까 홍준표를 필두로 해가지고 무소속 연대 결성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네. 두고두고 미래통합당에 이 뭐랄까 바로 만약에 당선된다고 해도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구 중남구 같은 경우에 이재용 후보라고 그 민주당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대구시장위원회 의원에 도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 지역 텃밭을 잘 나름대로 이렇게 잘 읽어가지고 당선되는 경우도 저는 꽤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 이 무소속 연대 수장이 홍준표 대표가 되나요? 그럴 수 있죠. 저런 거는 뭐 그냥 공동으로 이렇게 아니면 하겠죠. 홍준표 전 대표의 계보원들을 다 이렇게 제거한 건가요? 그렇게도 보여지죠.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김석기 의원은 경주네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천 정정합니다. 배제가 돼서 음. 경주에서 지금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서 현역들이 요 있잖아요. 그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강효상이 수도권 쪽으로 지금 밀렸거든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쪽에 뭐 당선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되게 우리가 아니 알고 근데 있는. 그분은 왜 잘렸어요? 빨대로 당의 충성을 정말 많이 한 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형호식 공천이라고 보는데 웃겨. 뭐랄까 좀 기득권을 많이 누린 사람들 이럴 때 막 그런 이야기예요. 곽상도는 공천이 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밀어내거나 수도권 기준과 원칙 없이 없는 그냥,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불만이 터져 나오고 무소속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김모 그 실장님 같은 분은 대구 쪽에 나갔어야 돼요. 그래서 뭐 김부겸이네 이런 분들하고 김모 같이 실장이 김모 누구예요? 실장이 누구예요? 김수 뭐 김땡땡 실장이라고 해서 아, 김모 실장이니까 네. 제 같잖아요. 저 그렇군요. 같잖아요. 실장 외자 아니시잖아요. 같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구나 경북 쪽에 많이 내려가서 지금 제가 내일 대구에 출마하시는 현역 의원 한 분을 인터뷰를 하려고 해요. 대구가 아니라 구미에 출마하시는 그런 분들이 가서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뛰어야 되는데 얘네들 막 지지고 볶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민주당 당선 가능성 없다고 3등 할 하기 때문에 거니까 뛰는 1, 2등 거니까. 싸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엄청 노력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TK 쪽에 지금 PK는 오히려 분위기 좋다면서요. PK는 나쁘지 않대요 분위기가. 대략적으로. PK. 네. TK 쪽은 지금 이렇게 뭐 명망 있는 인사분들이 많이 출마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네요. 막대기만 꼽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무소속이 우리가 지난번에 국민의당이 선전했잖아요. 우리 그 호남 지역에서 공천이 어쨌든 좀 잘못된 것도 있고 이분들이 컷오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뛰쳐나가면서 이제 안철수 대표와 결합돼 가지고 국민의당 돌풍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무소속 돌풍이 세게 불겠네요. 예. 대구, 경북. 그때 그 친박 연대 수준이 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그 말고도 지금 PK 쪽에 이주영, TK 그러니까 영남에서 그렇다 이거죠. 네, 저기 영남에서. 그 네. 마산 쪽 마산 하포 창원 여기 이주영 공천 이 탈당 예정이고요. 강석호 저번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원내대표 경선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깃발 들었던 분 이분 깃발 공천 들고 끝까지 갔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심재철하고 같이 이렇게 경선 붙었던 바로 그분. 네, 네. 다음에 그러니까 권성동. 이판 사판 공천이네. 어차피 뭐 나 정치 안 할 거니까 그냥 내가 그동안 나도 정치 안 했으니까 오래 한 사람도 정치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냥 다 제거하네요. 예. 권성동 의원은 왜 이분도 사실은 강릉 걱정 많이 했는데 김현이 거기 나갔어야 된다니까. 아니 그냥 고향에
보통 그렇게 나가지 그러면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의리 없고 지조 없고 막 지르시네요. 아까 그렇잖아요. 눈치 보고 몸살이게 안 하는 정치인이라면서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니 어떡해요. 묻자고 하는 걸 정색하시면 묻자 어떡해요? 죽자고 달려들죠 당연히. 알았어, 알았어. 그런 식이다 이거지. 요새 우리 김영 부총장님 조금 민감해요. 예민해요. 날서 그러니까, 있죠. 뭐. 예. 지금 아니 또 왜 이렇게 무섭게 쳐다봐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 단원갑 김현 딱 이 세트로 당선됐으면 좋겠어. 저는 제 생각이 그래요. 아니 거기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은 또 뭐예요? 그거 당선돼야죠.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야 돼? 당선돼야죠. 당선되겠죠. 그 보니까 이 김남국 시간에도 지금 선거운동을 여기는 지금 경선되고 뒤로 본선되는 하고 거고. 새날에 와서 약속 예, 지키려고 예. 지금 방송하는데 단원 하나님이 의뢰- 당이 달라서 그런가 봐. 새날당이라서 저렇게 아니 그 얘기하나 전에는 봐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비례국민이 오니까 굉장히, 굉장히 각을 좀 세우시네요. 아주 머리도 좀 높이 세우고 오케이, 옷도 좀 오케이. 입고 네. 그러신다 이거지? 네. 알았어요. 당이 좀 달라요. 자, 알겠습니다. 새날당하고 그 새날당. 이야기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그냥 두 분